오늘 6화에서는 팔방이 의술로 한 사람의 목숨을 붙잡아 고을에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이 결국 관아까지 닿아 원님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팔방을 시험하려는 눈과 팔방을 지키려는 정화의 움직임이 더 선명해지지요. 슈론야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슈론야담의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침 장터는 속김과 사람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국밥 냄새가 골목을 타고 번지면 시장은 늘 그 냄새를 따라 깨어나곤 했지요. 팔방은 그릇을 나르다 말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호기심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이다. 살렸다는 애가 저거라지. 의원이 손 놓은 사람을? 팔방은 모른 척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따라오는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걸렸습니다. 그때 국밥집 앞에 낯선 사내 둘이 멈춰 섰습니다.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걷는 속도와 발의 각도가 달랐습니다. 급한 사람들의 걸음이면서도 허둥대지 않는 걸음.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듯한 움직임이었지요. 정화가 먼저 나섰습니다. 무인복 자락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허리에 찬 칼이 조용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 중 하나가 말을 고르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마침내 낮게 내뱉었습니다. 국밥집 심부름꾼 팔방을 찾습니다. 사람을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팔방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들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목 안쪽이 바짝 마른 사람의 호흡이었습니다. 급한 일이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팔방입니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고을 밖 주막에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관아 의원도 손을 놨고 민간 의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을 들었습니다. 정화가 짧게 물었습니다. 어디 주막? 북문 밖 솔바람 주막입니다. 팔방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되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쓰러졌습니까? 피가 있었습니까? 가슴이 먼저 막혔습니까? 배가 먼저 굳었습니까? 손끝이 찼습니까? 이마가 달아올랐습니까? 사내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피는 없었습니다. 숨이 가빴고 손끝이 얼음 같았습니다. 팔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팔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팔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바람 주막 안은 정적이 두꺼웠습니다. 사람 하나가 누워 있었고 가슴은 움직이지만 숨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팔방은 말없이 곁에 앉아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의 맥을 잡아본 듯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팔방이 천천히 사내의 눈꺼풀을 올렸습니다. 눈이 마릅니다. 주막 주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물도 못 마셨어요. 속이 답답하다 하더니 팔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은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안 먹은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숨이 막히는 쪽이 먼저입니다. 팔방은 사내의 옷매무새를 풀어 가슴과 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 소금, 마른 생강 조금, 전 하나,
사람들이 우왕좌왕 움직이는 사이 정화는 주막 안 사람들을 한쪽으로 물렸습니다. 도움이 될 만큼만 남기고 불필요한 눈을 쳐냈지요. 팔방은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 천을 적신 뒤 사내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정한 리듬으로 가슴 아래 배 윗부분을 손바닥으로 눌렀습니다. 숨이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몸이 버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내의 목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막혔던 공기가 아주 조금 틈을 만든 듯한 소리였습니다. 팔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시간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차분히 이어갔지요. 한참 뒤 사내의 숨이 조금씩 규칙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안에서 누군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팔방은 사내의 입가를 살피고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지금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정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지? 팔방은 대답 대신 사내의 손바닥을 폈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 아주 미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흔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이분 손으로 뭔가를 만졌습니다. 기름이 묻은 듯한데 기름이 아닙니다. 씻어도 남는 냄새입니다. 주막 주인이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장터 뒤쪽 창고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팔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 보관하는 것 중 사람 숨을 막는 냄새가 있습니다. 약재가 아니라 약재처럼 보이는 것도요. 정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단지 치료가 아니라 사건의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원님께서서 팔방을 보자 하십니다. 팔방은 국밥집 뒤편에서 손을 씻다 말고 굳어버렸습니다.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팔방 혼자 보내지 마. 윤씨 부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팔방아. 팔방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팔방의 얼굴을 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건 큰 복이기도 하고 큰 칼날이기도 하다. 내가 옳다면 겁낼 필요는 없지만 너를 노리는 눈은 늘 옳지 않단다. 팔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팔방은 아직 신분상 마님, 호칭 유지. 정화가 팔방 옆으로 다가와 한 걸음 앞서 섰습니다. 내가 같이 간다. 관아 앞에 서자. 팔방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문 하나가 사람을 바닥으로도 올리고 하늘로도 올리는 곳. 팔방은 그 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선 순간 팔방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밥 심부름만 잘한다고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원님의 목소리가 안에서 울렸습니다. 들라. 팔방이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정화가 조용히 팔방 옆에 붙었습니다. 괜찮아. 아가씨가 뒤에 있다. 팔방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고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아의 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문짝의 두께 때문이 아니라 그 문이 삼켜온 사람들의 사연 때문이었지요. 팔방은 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본능적으로 숨을 고쳤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장터의 냄새도 주막의 냄새도 아닌 먹물과 나무 그리고 오래된 종이의 냄새였습니다. 정화는 팔방보다
반걸음 앞에 섰습니다. 무인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 자세는 보호였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국밥집 심부름꾼이 맞느냐? 원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정확히 채웠습니다. 위에서 누르지 않았고 아래로 흘러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을 오래 다뤄본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팔방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꾸미지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렸다 들었다. 의원이 손을 놓은 사람이라더구나. 팔방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살아난 것이지. 제가 살린 것은 아닙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웃었는지 굳었는지는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공을 먼저 말한다. 너는 다르구나. 정화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님의 시선이 정화에게 옮겨갔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였습니다. 무인복을 입은 아가씨가. 말이 빠르군. 정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 천천히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님은 그제야 정화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좋다. 그럼 보자. 원님이 손짓하자 관속 하나가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들것 하나가 나왔습니다. 천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 사람의 숨이 얕게 오르내렸습니다. 어젯밤 관아 창고에서 쓰러진 자다. 의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팔방은 들것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천을 걷자 중년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은 마르고 이마에는 땀이 식어 붙어 있었습니다. 팔방은 손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눈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 입, 목선까지 천천히 훑었습니다. 먹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신 것은 많습니다. 관속 하나가 말했습니다. 술꾼이긴 합니다. 팔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이 아닙니다. 술이라면 숨이 이렇게 막히지 않습니다. 팔방은 사내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눌렀습니다. 여기. 정화가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차갑지 않다. 예. 몸은 식지 않았는데 숨만 막히고 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팔방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몸이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과 관속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이란 말이냐? 팔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려 했다면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건 남기려다 잘못된 것입니다. 원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뻔했다는 말이군. 팔방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따뜻한 물과 숯, 그리고 천 하나를 주십시오. 이번엔 아무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팔방은 들거지 옆에 앉아 천을 접고 물의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사내의 목과 가슴을 덮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쓰면 안 됩니다. 몸이 스스로 숨을 찾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사내의 숨이 한 번 크게 걸렸다가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헉. 짧은 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팔방은 그제야 손을 뗐습니다. 오늘은 넘깁니다. 내일 해가 들 때까지 사람을 붙여 두십시오.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집 심부름꾼. 아니, 팔방이라 했지. 예. 너는 의원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을 다루는 법은 알고 있다. 원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고을엔 그런 재주가 필요하다. 정화의 손이 팔방의 소매를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경계였습니다. 팔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르신다면 올 뿐입니다. 원님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다음에도 부르겠다. 관아의 문을 나서는 순간 팔방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돌아갈 수는 있어도 모르는 척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정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문을 넘었어. 이제부터는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게 될 거야. 팔방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화는 처음으로 팔방의 등을 지켜야 할 자리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팔방이 처음으로 관아 안에서 자신의 손을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의술은 힘이 되었고 그 힘은 곧 시험이 됩니다. 세상은 이미 그에게 역할을 주려 하고 있지요. 슈로냐담의 옛날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